사모님이 백신을 이제 3차 맞았다. 자, 그럼 이제 3번 맞았으니까 이제 이거 맞은 게 억울해서라도 한 번 더 맞자. 억울하면 맞으셔. 진짜 따고. 예. 내지는 그럼 4차 맞으면 끝날까? 거리 뭐. 예? 몰라요. 그거. 그 모른다고 인생이라는 게. 그럼 4차 또 4차 맞으면 또 뭐라고 그러겠어요? 또 어쩌하자. 5차 맞자고 그럴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아, 누가 맞으란다고 맞고 누가 남창기 원장이 안 맞으셔도 된다라고 해서 안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준점을 잣대를 가져야 되는 거지. 누구의 기준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기준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남창기 원장이 말하는 이 기준 잣대는 남창기 원장이 바라보는 기준이고 여러분들은 뭐예요? 일방적으로 양의사들이 말하는 정부나 잘 가세요. 방역당국이 얘기하는 거기에 휘둘리니까 거기에 그냥 이렇게 불면 이렇게 갔다가 저또 저쪽이면 저기다 하고 또 가. 보셨어요? 예, 잘 가세요. 그런 부분들이 되니까 거리가 떠들냐. 예,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 예, 잘 가세요. 예, 맛있게 드세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된다. 그러니까 백신을 그러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동안 3차까지는 효과가 없어도 4차를 맞음으로 그동안의 시너지 효과를 내서 축적이 된 상태에서 4차 맞으면 이제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다라 하지만은 그래도 뭐예요? 우리가 사회적 통념상 또는 경험상 그래도 뭐예요? 걸릴 사람은 다 걸리잖아. 예를 들면은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중복돼서 재감염이 된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뭐예요? 지금 우리가 남한 사람이 5천만이라고 하면 1,700만 명이 예를 들어 3분의 1이 걸렸어요. 그러면은 그 3분의 1이 걸렸기 때문에 더 맞아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예를 들면 샤이 코로나 검사로 대응 안 하는 사람이 있다고 남창규 같이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까지면 실제적으로는 그 1.5배 내지는 2배는 된다고 봐야 돼. 왜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신속항원 검사를 많이 하느냐? 국가에서 뭐 해주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검사에서 양성 나오면 돈 10만 원 줄게. 집안에서 패키지로 나오면은 뭐 100만 원은 줄게. 내지는 초창기에는 나오면 어떻게 돼요? 저 청풍에 콘도 가서 무료로 며칠 동안 재워줄게. 밥도 줄게 하니까 얼씨구나 하는 거고 소상공인이나 남창기 하는 원장 같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코로나 확진이 되면은 남창기 원장이 평상시에 또는 전년 대비 4월 오늘이 20일이라면 작년에 또는 3년 동안 4월 22일 날 또는 그동안 격리되는 동안에 벌었던 그 매상을 보상해 주면 저도 얼씨구나하고 백신 맞고 내지는 격리되겠어요. 결국은 뭐라고? 자기 기준점에 봤을 때 아 나는 검사해가지고 이득이 된다면 하는 거고 남창기 원장은 이득이 안 되니까 또 내지는 저는 한의사라는 관점에서 35년 또는 패동원리로 20년을 배운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 이런 변화, 예를 들면 코로나에 대해서 알파, 베타, 감마, 오미크론이라는 말이 결국은 뭐예요?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계절 독감의 다른 말을 뭐로 표현하는 거라고요? 알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022년도를 오미크론이라고 말하는 거지.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덕분에 계절 독감이 있던가요? 뭐 인플루엔자 뭐 맞으라고 하든가 또 맞기도 하겠지. 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하면 좋으니까 누구한테는 몰라요. 몰라야 하면 안 되고 알아야지. 제가 하는 말을 대표는 원장이 혼자 떠드네. 한쪽 귀로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귀로 듣고 머리로 다시 재해석을 하라고. 코로나 덕분에 뭐가 없어졌다고요? 감기 안 걸린대. 코로나 덕분에 인플루엔자 계절 독감이 안 걸린대. 그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코로나가 오미크론이 계절 독감이고 감기인데 여러분들이 감기를 봄에 걸린 사람이 봄에 걸렸다고 여름에는 안 걸려요? 어떤 사람은 사시사철 1년 내내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 알파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오미크론 코로나 안 걸리라는 법이 있냐고. 그거를 코로나라는 하나의 그 한정된 범위 속에서 얘기하니까 그렇지. 또 내지는 또 기준점이 없다니까. 편의에 따라서 달라져요.
또 코로나로 얘기하다가 어떻게 해요? 알파, 베타, 감마, 오미크론 얘기하면서 변이를 얘기하잖아요. 왜 변이를 얘기하느냐? 변이라고 말해야지 겁을 먹거든. 그러니까 또 하는 얘기가 이제 이렇게 풀어주지만은 잘못하면은 또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말 안 들으면은 이제는 다시 마스크 쓰게 할 수도 있다. 사회적 거리를 강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보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은 좋게 생각하면요. 야, 문재인 정권 말기에 그래도 사회적 거리도 다 풀고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 마스크도 벗게 한다라고 한다는 의미 속에서는 좋게 생각하면 이제 철들었다. 야, 고맙다 하는데 또 누구 쪽에서는 뭐요? 엿먹으라. 누가 엿먹으라고? 윤석열 정부가 엿먹으라고 다 풀어주는구나. 그동안은 쪼았다가 또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꿈보다 뭐예요? 해몽이라고. 누구는 또 좋게 생각하는데 누구는 또 정치적인으로 악용한다고 그러고 또 내지는 예를 들면은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에서는 한때 뭐 선거운동 할 때는 다 풀어라 내지는 소상공인도 먹고 살아야 된다 사회적 거리도 풀어야 된다 해놓고 나서 이제 정권을 인수받는 입장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마스크를 쓰게 해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여가 야가 되고 야가 여가 되는 입장이 되니까 또 말이 달라져. 결국은 예 그러니까 나쁘다는 의미는 결국 그 중심에 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없다는 거지. 국민이 없고 오로지 뭐요? 표에 의해서 이해관계 득실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거라고. 그 말이 어떤 부분에서는 그게 세상이 작동하는 원리라고 해요. 대통령 취임식 그 역대 최고한 한다는 응? 대통령 취임식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지금 그 신홍 선생님은 대통령 취임식 그거 33억 그거에 포커스가 있지만은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안중에 없는 거지. 에이 못 써가지고. 자, 지금 그럼 얘기할게요. 어떤 이슈에 있어서는 신홍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대통령 취임식 33억이 뭐예요? 관심을 이슈를 터뜨리는 거야. 그 누가 어떤 예를 들면은 여든 야든 33억이 많다라는 이슈 속에서는 뭐예요? 그 관심을 물타기 하는 거라고. 예를 들면 뭐 검수완박이라고 한다면은 검수완박이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게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게 안 들어오는 거지만은 검찰 수사 완전히 박탈하자는 의미 속에서 거기에 연연하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대통령 예를 들면 취임식 33억에 대한 관심이 더 큰 이슈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의미 속에서는 검수완박은 뭐 한다고? 잊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하는 말, 행동 또는 기자들이 쓰는 그 기사에는 뭔가의 뭐예요? 사실, 팩트보다는 뭐예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 방향.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여론을, 언론을, 정치인의 말을 그대로 맹신하면 안 된다. 맹신하면 그 사람들의 뭐가 된다? 똘마니밖에 안 돼. 대변인밖에 안 된다. 그런 거죠. 우리가 말하는 강주 사태, 뭐 80년도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그때 신문에, 전 신문을 좋아해요. 신문에 예를 들어 백지가 나오고 뭐 이상한 게 나와. 내지는 TV 9시 뉴스에 나오면 전부 다 뭐예요? 빨갱이들이래. 야, 그러니까 내란이 일어났다. 전복이 된다. 간첩 때려잡자. 그러면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누구 말을 믿어요? 에이, 거짓말이야. 거짓말. 이렇게 했겠어요? 야, 큰일 났다. 저 빨갱이 다 때려잡아야지. 이러다가 적화통일 되겠다. 근데 대학교 가보니까 그 광주 사태에 그 시위하는 거 보고 폭도들에 대해 규정 찍고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돼요? 미친다고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광분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뭐 87세대니까 60대 길거리 나와가지고 저도 상위 군인이라고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저도 민주화 투사인데 저는 인정을 못 받았다고요. 최루탄에 맞아가지고 저는 허벅지가 최루탄 파편이 박혀 있다고. 여기에. 그러면은 그 민주화 운동을 시위를 했기 때문에 파편이 박혔겠어요? 다칠만 하니까 다친 거지. 제가 뒤통수가 뭐 하다고? 납작해 태어날 때부터 얌전해가지고 어머니가 도리도리 굴려야 되는데 굴리지도 않고 가만히 냅두니까 맞으라고 머리가 쑥 들어갔다고요. 만져봐 이수지 사모님. 쑥 들어갔죠? 그러니까 머리가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 가슴에 긴장과 압박이 오니까 눈이 나빠져. 또 눈이 나빠진 의미 속에서는 제가 이한 본물 터진 게 다 얘기할게요. 제가 학교 선생님 말을 너무 잘 들었어. 의사 선생님 말을 너무 잘 들었어요.
제가 중학교 되면서부터 눈이 급격하게 나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야 돼요? 한의원 가면 안 되고 그냥 안과를 가는 거지. 예를 들면 대학병원에 안과를 가니까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안과에 눈을 어떻게 돼? 보여? 안 보인대? 어느 게 더 잘 보이는데? 저게 더 잘 보여. 그럼 제일 잘 보이는 걸로 뭐 1.0이든 1.2든 기준점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주니까 눈이 어떻게 돼요? 핑핑 돌아. 안경 한번 맞추고 나면요. 하루 이틀은 어지러워가지고 막 빙빙빙 돌아요. 그래도 뭐 해요?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써야지. 에이. 자, 그럼 안경에 내 눈이 맞추니까 내 눈이 어떻게 돼요? 나빠져요? 좋아져요? 아시네, 그래도. 저는 그때 몰랐다니까. 또 하는 얘기에 6개월 후에 오래. 6개월 후에 가니까 또 어떻게 돼? 좀 더 됐겠죠? 그러니까 또 다시 도수를 세게 해줘. 요즘은요, 안경사분들이, 이거는 안과 선생님이 너무 도수를 세게 했으니까 너무 높으니까 적당하게 해요.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안경점에서 안경사도 없었지만은 안경점에서 그런 얘기 하면은 누구 말을 더 믿어요? 제 입장에서,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안경점 말을 믿어요? 안과 선생님 말을 더 믿어? 근데 말했지. 그렇지. 안과 선생님이 그만해서 해준 건데 찍소리 하지 말고 그냥 그만 한 기록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제가 그 당시에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6개월마다 가서 안경을 바꿨어요. 그럼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야? 안경제 좀. 안경점 좋은 일 시키고 안과 좋은 일 시키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안과 선생님이 본인이 이득을 위해서 한 건 아니지. 본인이 지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6개월마다 정기검진을 해야 되니까 한 거지. 결국은 본인이 하는 말과 행동이 뭐예요? 상대로 하여금 어떤 현상과 결과를 유발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특성이 뭐라고요? 제가 예를 들어 40대다 50대다 성장이 멈춰 있어. 키도 안 크고 더 꼬부랑대고 이런 입장이 되지만은 제가 사춘기라고 그러죠. 성장기 과정에서는 어떻게 돼요? 키가 자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는 눈도 어떻게 된다고? 언밸런스해진다고. 키는 커지는데 눈은 어떻게 돼요? 이 커지는 몸에 맞추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시력이 일시적으로 나빠지는 거라고. 예를 들면 지금 입장에서는 제가 1년에 한 번씩 또는 내지는 그거에 대응하지 않았더라면은 그 당시는 불편했겠지만은 지나고 났을 때는 이렇게 제가 좀 뭐한 얘기로 안경을 벗으면은 겁대가리 하나도 안 보인다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다만 또 좋게 생각하면은요.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된 게 뭐냐면은 제가 재수하면서 군대 병역을 병무 검사를 받았는데 덕분에 제가 5급을 받았어. 5급이 뭔지 모르죠? 제2국민역이야. 민방위라고 민방위. 제가 그 판정을 받는 순간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야, 진짜 남자 취급 못 받는다. 병신 취급 받는다. 무역가네. 다시 한번 재검 받아가지고 좀 뭐라니 방이라도 가게 해달라고 해야지. 근데 지나고 나니까 시내 직장이더라고요. 덕분에 뭐 했지만은 근데 우리 아이가 하는 입장에서 아빠는 군대 갔다 와야 철이 드는데 너무 사회성이 결여돼 있대. 또 한의사라니까 또 전문성이 돼버리니까 한쪽으로 어떻게 돼요? 요렇게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떠드는 거지. 이 코로나 시대에 남들은 전부 다 마스크로 방역으로 예를 들면 사회적 거리를 강화하는데 저 혼자만 아주 독불장군처럼이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 말은 제가 이쪽이 옳습니다. 여러분도 다 따라오세요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잘 가세요. 저는 자유롭게 살랍니다.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좀 표현이 그렇지만 죽음을 감수하고라도 그걸 고통을 감내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무서우면 저도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 지키고 하지. 결국은 뭐예요? 이게 답이다. 이건 틀렸다가 아니라는 거지. 덕분에 뭐예요? 저는 눈은 잃었지만 뭘 얻었다고? 시간을 얻었어요. 재수를 하고도 내지는 남들은 다 개업할 때 저는 병원에서 인턴 레이던트 수련 과정을 밟아서 그래도 어떻게 돼요? 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그러니까 원망해가지고 야 이제 안과 선생님 그 선생님 한번 가가지고 내 멱살 잡아야지. 그럼 그 선생님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는 법대로 했다고 그런다고. 의료법대로. 교과서에 나온 대로 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치과 선생님이 교과서에 나온 대로 이 정도 상태 되면은 이빨을 살리는 것보다 뽑는 게 낫다. 요즘 임플란트 되니까 예를 들면 백내장이니까 보험 적용되니까 백내장 수술 받으세요 한다고 해서 법대로 한다고 해서 그게 온당하냐 이거지. 어떤 사람한테는 수술이 답이지만은 그래도 내 눈을 가지고 지키고 하는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고 싶다고. 그리고 파동원리 관점에서 본다면 제 여동생이 저랑 비슷하게 눈이 나빠요. 그러니까 이 제 여동생이 좀 편이 그렇지만은 이 뭐 라식인가 라섹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깎으면은 예를 들면 안경을 벗을 수 있대. 그래서 깎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얘기하면 또 나중에 또 소송 들어올라. 의사 안과 선생님들한테서 파동 원리 관점에서 보면요. 그렇게 깎아낸 걸로 인해서 진짜 우리 여동생이 뭐가 왔다, 유방암이 왔다라고 저는 봐요. 이렇게 따지면 모든 뭐 라식, 라셀 안과 수술하면 다 백내장 수술하면 무슨 암이 옵니까? 이거는 양의학이나 현대의학의 과학의 기준의 관점에서 말하면은 다 틀린 말이에요. 전 틀린 얘기 하는 거죠. 내가 말하는 거는 틀린 말 하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이런 말 하는 거 여러분들이 믿어요? 안 믿어. 안 믿을 줄 알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지만은 다만 제가 바라보는 파동 원리, 균형 원리의 관점에서는 결국은 뭐예요? 이런 수술이 외과적인 수술이 인공관절의 수술이 예를 들면 투석이 이 장기 이식이 몸을 더 망칠 수는 있다. 순간적으로는 뭐예요? 연장을 시켜요. 하지만 그 연장을 시킨다는 의미 속에서는 늘어져 있는 거를 뭐요? 앞당기는 거지. 예를 들면 이걸 늘어져서 엿가락처럼 5년, 골골 100년 할 수 있는 거를 뭐예요? 앞당겨서 10년, 20년 반짝 열심히 쓰게 만드는 거지.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어떤 병이 왔다 빨리 고쳐주세요 얘기하지 빨리 고치는 만큼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잡아당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놓으면은 관성에 의해서 복원력에 의해서 다시 돌아간다고. 어느 상태로? 예전 상태로. 이게 자연의 법칙이라니까요. 물리 현상이잖아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빨리 낫게 해주세요 빨리 고쳐주세요 라는 말은 한 번쯤은 뭐예요? 생각하고 뜸을 들인 다음에 하셔야 돼요. 당장 수술해서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안 아픈 만큼 어떻게 돼요? 안 아픈 대신 또 다음에 또 다시 다른 부위가 아파져서 재차 수술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널리 깊이 멀리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괜히 또 혼자 용 썼네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했죠. 무슨 얘기 하다가 이 얘기 나온 줄 알아요? 네? 무슨 얘기 하다가 지금 이렇게 3000% 빠졌어. 그러니까 결국은 남창기 혼자만 떠든 거지. 지 혼자만. 아까 그 할머니가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백신을 3차까지 맞았는데 4차 맞아야 됩니까? 누구는 맞으래. 그럼 그 사람 말이 더 믿음이 가는 거지. 남창기 원장은 안 맞아도 됩니다 해도 남창기 원장 말은 믿음이 간다 안 간다? 안 가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본인이 결정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안과 의사가 예를 들어 6개월마다 그만하고 뭐 한다고 해서 안과 원장을 탓할 일이 아닌 거지. 결국은 뭐예요? 내가 또는 부모가 줏대가 없으니까 휘둘리니까 왜? 의사나 기존에 그거는 진리라고 맹신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하거나 믿지 말라는 개념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잠깐만요. 침 좀 갖다 줘. 네. 얼른 가게 해드릴게. 침 좀.